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등교했을 때 선생님과 함께 시로 책갈피 만들었던 거 기억나나요? 네, 우리가 시를 하나 골라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구절을 골라서 캘리그라피로 표현해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니까 굉장히 예쁘고 독특한 시구들을 고른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가 우선 시를 배울 때 연과 행으로 나눈다고 했었죠. 그리고 연과 행으로 나눈 것 중에 행, 하나의 구절을 골라서 각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내가 매일 볼 수 있는 또는 선물할 수 있는 책갈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그걸 PPT에 담고 싶었는데 일부 친구들이 매우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 가장 잘한 친구들 투표해서 선생님 모자이크 처리 살짝 해서 앞구절, 뒷구절만 한 번씩 보여주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점선 면으로 표현하기를 할 거예요. 이번에도 다다음 주쯤 등교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선생님이 이번 수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또 어떤 작품과 어떤 시인을 소개할 건지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날이라서 테마를 훈민정음으로 한번 삼아보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한글날인 거 알죠, 여러분? 한글 창제일이에요. 네. 시문학과 예술 5번째 시간, 오늘은 점선면으로 표현하기 시인 정지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1번 점선면으로 표현하기 어떻게 진행될 건지 안내해 줄 거고요. 두 번째, 정지용 시인의 대표작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점선면으로 표현하기를 알고 시인 정지용 시인의 대표작과 함께 특징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칸딘스키, 서양화가인 칸딘스키의 대표작과 함께 특징을 알아보자.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울 겁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는 칸딘스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정지용 시인의 문학세계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점선면으로 표현하기 제1장. 선생님이 우선 점선면으로 표현하기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여러분이 좀 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제목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점과 선, 면, 이 세 가지로 표현하기라고 하면 한눈에 뭔가 연필이라도 그려볼 수 있겠지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지용 시인과 화가인 칸딘스키를 골라보았는데요. 정지용 시인은 순우리말을 되게 아름답고 절제된 미적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향토적인, 예를 들어서 고향에 대해서 쓴 시들이 있고 향수, 고향이 그리운 그 감정에 대해서 정말 섬세한 묘사를 한 것도 있고 백록담에 대해서 쓴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유학 갔을 때 썼던 시들도 있어요. 카페 프랑스 이런. 그 다음 가장 마지막에 썼었던 시들은 주로 친일시로 낙인 찍혔던 시들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반항기라고 친일을 하기 싫어서 한 5년간 시를 쓰지 않았던 기간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정치적인 성향과 또 일제 탄압 여러 생의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분은 월북을 했었어요. 근데 그 큰아들이 말하길 그냥 저고리 바람에 다녀오겠다 하고 이제 나가신 아버지가 그 길로 돌아오시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따가 이 수업이 끝나고 이어서 보충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요. 이분의 가족들과 이분의 생애가 그 작품과 함께 나오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첫 번째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될 게 향수, 다시 해역, 소묘, 압천 이런 시들이 나와요. 시를 읊어줘요. 네, 시를 낭송해 주는데 그 시를 그냥 눈을 감고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딴짓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정지용 시인의 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칸딘스키라는 작가의 화가의 점선면 표현 기법을 알고 적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색종이를 나눠주고 색연필을 나눠줘서 여러분이 칸딘스키가 표현한 몇 가지 안 되는 정해진 색깔과 점선면을 우리가 정지용의 시 중에 하나에 골라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작은 도화지를 하나씩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시를 이런 느낌으로 표현했다 라면서 여러분 또한 한 명의 시인이자 화가가 되는 시간을 가져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에서는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가장 유명한 향수, 그리고 소묘, 압천, 다시 해엽 등의 시들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에 이어서 나오는 시들에서는 백록담. 백록담은 정지용 시인의 문학세계 중 세 번째, 마지막 정서에 해당하는 시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활동했을 때는 사회주의 시를 안 쓰겠다고 서약을 하고 그래서 월북을 했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들 있어요. 그래서 문단에서는 정지용 시인의 시를 한 50년 동안 읽을 수 없었대요. 마지막에 우리나라의 이념적인 대립이 많이 강했을 때 남한과 북한에 서로 월남한 사람, 월북한 사람 서로 편가르기를 하면서 나눴을 때 그 시인들, 작가들, 화가들의 문학적, 예술적 성향을 보기보다는 정치적 성향으로 더 나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사회주의 시, 북한의 이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네, 사회주의 시를 쓰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해라 라고 했었는데 그 정지용 시인 외에도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김기림 시인, 여러분 교과서에도 있어요. 물에 젖은 나비. 그래서 정지용과 김기림 시인들 모두 다 전향선언을 강요받았어요. 다시는 사회주의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약속을 하지 않고 북한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가족들은 순식간에 이산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이분들의 자식들이 다 나뉘어서 이산가족이 된 것도 나와요. 네, 정지용 시인의 생애는 간략하게 소개하면은 지금 이런 분이고요. 정지용 시인의 시를 읽고 우선 그의 시에 담긴 섬세하고 독특한 언어를 파악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상을 묘사하는 방법을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확대시켜 봅시다. 정지용 시인의 시는 선생님이 눈 감고 들어보라고 했죠. 눈 감고 들으면 그 풍경이 펼쳐져요. 마치 시의 첫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그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에요. 정말 섬세한 묘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서양 화가 칸딘스키의 작품을 배워볼 건데요. 그의 작품에서는 점, 선, 면에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다음 시간에 보충 영상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 색깔들의 의미를까지 알아보고 정지용 시인의 시 중 하나를 골라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 시인 정지용. 앞서 시인 정지용의 생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네, 이 당시에 굉장히 인텔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한복판에 있는 자사고를 졸업하고 일본에 바로 유학을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이 첫 번째 시기,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시기로 문학적인 세계가 나뉘어져요. 그것 또한 이 사람이 살았던 생애와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네, 정지용 시인이란 정지용, 그는 누구일까? 네이버 지식백과에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지식백과를 집필한 사람만이 생각한 게 아니라 문단에서 문학계에 있는 시인들과 여태까지 문학을 정리하고 공부해왔던 학자들이 정리해온 표현이에요. 참신한 이미지와 절제된 시어로 한국 현대시의 성숙에 결정적인 기틀을 마련한 시인이다. 네,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참신한 이미지, 새롭다는 얘기예요. 새롭고 좀 특이한데? 익숙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미지와 절제된 시어. 예를 들어서 길게 묘사할 수 있는 걸 한번 마음껏 눌러 담아서 표현하는 느낌인 거죠. 절제된 시어. 그리고 한국 현대시의 성숙. 우리 현대시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다양한 방향으로의 안내자,
선구자 역할을 한 분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기틀을 마련한 시인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정지용의 문학세계까지 알고 여러분이 이어서 있는 보충 영상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충 영상에 나오는 시들 중에 하나의 시를 여러분이 골라서 인터넷을 찾아서 꼭 그 종합장, 새로운 장에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적어온 시로 우리가 칸딘스키 작품 제목 그걸 응용하고 적용해서 우리가 점선면으로 표현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업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종합장에 영상에 나왔던 정지용 시인의 시 중 하나를 골라서 종합장에 예쁘게 적어보도록 합시다. 네, 정지용의 선문학세계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1926년부터 33년까지, 그리고 33년부터 35년까지, 그리고 36년 이후가 있어요. 그래서 36년 이후는 짧아요. 41년쯤 문장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집, 시 잡지들이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강제로 탄압 정책이 펼쳐질 때예요. 그래서 이땐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 3, 4년간 썼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첫 번째 26년부터 33년까지의 대표작은 향수예요. 휘 돌아가는 실개천. 이게 가장 유명한 구절이에요. 향수의 시도 길고 그에 반 불사조 다른 하늘도 꽤 길어요. 그리고 백록담도 정말 길어요. 낭송하는 그 장면에 한 3분, 4분 정도 나올 정도? 네, 그래서 이 시들은 첫 번째부터 천천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향토적인 정서, 고향의 정서죠? 고향의 정서를 형상화한 순수 서정시의 가능성을 개척했어요. 그 향토적,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향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서울이니까 잘 딱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서울의 밤 했을 때 반짝이는 야경, 그리고 청계천, 남산 등을 떠올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있으면 저 넓은 들판에 보리가 벼가 익어가고 저 끝에는 노을이 지고 있는 고향의 정서. 이런 게 바로 향토적 정서예요. 이걸 형상화했어요. 형상화했다는 건 순수 서정시로 형상화했다는 건데 형상화는 하나의 형태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향수, 고향이 보고 싶은 마음 그 단어를 담아서 형상화한 순수 서정시를 발표했어요. 이때 우리나라의 순수 서정시의 가능성이 개척되었어요. 특히 그는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다듬은 절제된 표현들을 사용했는데요. 이것 또한 영상 처음 시작할 때 나오니까 반드시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33년부터 35년까지 그의 반 불사조 다른 하늘. 이때는 가톨릭 청년의 편집 고문으로 활동했었대요. 가톨릭을 믿었나 봐요. 그래서 가톨릭 신앙의 바탕을 둔 여러 편의 종교적인 시들을 발표했어요. 네, 방금 전엔 뭐였죠? 향토적인 정서에 기반을 둔 순수 서정시를 썼었어요. 근데 이젠 종교적인 시를 써요. 그리고 36년 이후 장수산, 백록담 굉장히 길다고 했죠. 정통적인 미학의 바탕을 두고 자연시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을 정교한 언어로 표현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뒤에 산이 있죠? 무슨 산이죠? 북한산인가? 북한산 끝자락에 나무 하나가 있다. 어때요? 간결한 표현이죠? 근데 북한산 끝자락에 초록 지붕이 빼꼼히 열어 솟아있고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든다. 북한산 자락은 한층 넘어 한층 넘어 또 보이는데 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그림 같죠?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든 이 문장에서 아, 북한산이 여러 겹으로 저 산 뒤에 또 언덕이 있겠구나. 아, 그리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초록색 빼꼼히 있다는 그 지붕. 아, 그럼 산 정상쯤에 큰 나무가 있는 거구나 라고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죠. 이 백록담과 장수산이 그래요. 그래서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 산수시라고 불리기도 한대요. 산수화는 산과 물, 옛날 조선시대 때 우리가 이 산수화를 양반들이 즐겨 그렸다고 하죠. 화가들도
엄청 많이 그렸고 특히 겸재 정선의 그림이 유명합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정선의 작품도 한번 보여줄게요. 그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정지용 시인이란 하면 이 아래 칸 박스를 한번 볼까요? 향토적인 순수서정 시인, 또 아름다운 우리말을 표현했고 절제된 표현을 했고 종교 시인이기도 하고 전통적인 미학을 바탕으로 한 자연시를 쓰기도 했어요. 수식어가 굉장히 많죠? 이래서 방금 전에 나왔던 한국 현대시의 성숙에 결정적인 기틀을 마련한 시인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본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있는 보충 영상이 조금 길어요. 대신에 꼼꼼하게 보면서 들어보고 나는 이 시가 내가 표현하고 싶은 시다 라는 느낌이 오는 시를 제목을 우선 적어두세요. 그리고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그 시의 전문을 찾아서 반드시 종합장에 적어 놓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칸딘스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보충 영상 꼼꼼하게 보세요. 네, 고생했습니다.